이걸 읽고 있다면 산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더는 탈출로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운 좋게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아도 다른 것에 목숨을 잃을 겁니다. 이 글에 적힌 내용만을 따라하세요. 탈출로 대신 흰색의 단독주택을 찾아다니세요. 해가 지기 전까지 주택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주택의 현관문에서 빛이 새어나오지 않을 경우 차라리 산에 낭떠러지나 절벽을 찾아가는 걸 권합니다. 현관문을 노크하고 기다리면 집주인인 깡마른 노인이 문을 열어줄 겁니다. 길을 잃었는데 오늘 하루만 잘 수 있는지 예의 바르게 질문하세요. 노인은 당신을 환대할 이유가 없지만 마지못해 들여보내줄 겁니다. 식사를 권한다면 거절하세요. 음식을 축낸다면 노인은 그 손해를 메꾸느라 당신을 좋은 방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며 나온 음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을 겁니다. 9시 전까지 노인에게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세요. 질문에는 모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며 자신이 있다면 간단한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언변이 좋지 않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이득일 수 있으며 가족 또는 귀신을 대화 주제로 삼는 것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9시가 되면 노인은 당신을 묵을 방으로 안내할 겁니다. 어떤 곳이든 간에 수긍하세요. 항의와 거부는 집 밖으로 쫓겨나거나 지하실에서 묵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완력으로 노인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2층 침실은 잠들기에 가장 안전하지만 노인이 당신에게 이 방을 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1층 침실은 노인의 방이므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침 7시 전까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2층 서재는 눈을 붙이기 나쁘지 않습니다. 공간도 넉넉하며 책을 베개 삼아 잘 수도 있습니다. 아침 7시 전까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방의 전등은 항상 꺼져 있습니다. 켜지 마세요. 휴대폰 불빛을 비롯한 다른 어떠한 광원도 방에 비추지 마세요. 2층 드레스룸은 다소 불안한 방입니다. 노인에게 썩 좋지 않은 인상을 줬나 봅니다. 아침 7시 전까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밖으로 나와 있는 옷들을 전부 옷장 안에 넣으세요. 들어올 때부터 옷장 문이 열려 있었다면 안에 든 옷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일상복일 경우 그냥 문을 도로 닫고 주무셔도 됩니다. 정장일 경우 문을 닫고 주변의 가구를 끌어다 막아둔 뒤 주무세요. 한복일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1층 화장실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용변도 볼 수 있으며 협소한 공간과 추위 빼고는 큰 단점도 없습니다. 아침 7시 전까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변기에 물 내리는 소리는 어떤 것들의 잠을 깨울 수 있으니 11시 이후부터는 사용하지 마세요. 세면대 사용 중 물이 붉어질 경우 거울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숙인 뒤 10초를 세세요.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겁니다. 욕조 수도꼭지를 틀지 마세요. 다시 잠글 수 없으며 물 배출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몇 분 만에 욕조를 가득 채울 것이며 몇십 분 안에 욕실 전체가 잠길 겁니다. 1층 다용도실은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니며 지하실하고 가깝기까지 합니다. 위안거리로는 화장실보다 따뜻하기는 합니다. 아침 7시 전까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방문을 잠그세요. 밖에서 문을 열라는 소리에 응답하지 마세요. 목소리의 주인이 노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이 아닙니다.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매캐한 연기가 느껴지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당장 타 죽기 직전이라고 느껴도 문을 열지 마세요. 견디지 못하고 문을 열 경우 어둠 속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1층 보관실은 끔찍합니다. 노인의 신경을 심하게 긁거나 가족 또는 귀신에 대해 이야기했을 경우 이곳에서 묵게 될 수 있습니다. 아침 7시 전까지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하지만 이 방에서는 나오는 게 더 나은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마세요. 소파와 안락의자 사이의 공간에 웅크리고 자는 것만이 안전합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숨을 참으세요. 카펫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마세요. 더러워서 재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 안의 모두가 당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도저히 잠들 수 없다면 평정심을 잃지 말고 차분해지려 노력하세요. 계속해서 긴장과 불안 상태에 빠질 경우 하나둘씩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될 겁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노인이 당신의 방문을 열고 퇴거를 요구할 겁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으므로 밖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걸어도 머지않아 등산로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 당신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든 이곳에서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방관할 뿐입니다. 해를 끼치지는 않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수칙서를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읽으시고 자신의 판단 하에 움직이셔도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에 있는 가방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 방이 온통 핑크색인 걸, 창문이 없다는 걸 수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고는 이 방을 나간 뒤에 도움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 방에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깨어난 이 방은 무조건 안전합니다. 벽, 바닥, 천장, 문, 전부 밖에서 뜯거나 부수지 못합니다. 밖의 소음도 들리지 않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 방은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방에는 가방이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방이 말을 하죠? 당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최후의 운에 따라 가방의 크기, 색깔, 목소리가 정해질 것입니다. 빨간색 가방을 제외한 다른 가방들은 전부 의사소통 가능함. 엄청 작은 빨간색 가방일 시 아쉽지만 그 가방은 당신이 이 방을 나가면 계속 비명을 지르며 당신을 어떻게든 따라올 것입니다. 엄청난 비명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그냥 포기하고 이 방에 있으시거나 나가서 최대한 빨리 미로 저택을 찾아보세요. 적어도 3시간은 가방이 이 방에서 나오지 않게 조치를 취했으니까요. 엄청 큰 검정색 가방일 시 당신을 위해 가방과 한몸이 된 인간에게 명복을 비시길 바랍니다. 가방 안에는 큰 손전등과 권총 한 자루가 있을 것이고 가방은 이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대화를 하고 싶다면 충분히 이 방에서 하고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손전등은 반드시 챙기고 갈 것. 약간 작은 노란색 가방일 시 5에서 10명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방 안에는 풍선껌이 4개에서 9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풍선껌을 씹고 있을 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니 정신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시다면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단 2개는 꼭 남겨두세요. 당신의 몸과 딱 맞는 금빛을 뽐내는 가방일 시 엄청난 행운이거나 불운입니다. 행운이라면 그냥 편하게 이곳을 방문해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방을 나가서 원래 세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탐험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단, 가방을 몸과 항상 접촉시켜야 함. 불운이라면 이 방을 나가고 난 후 서서히 가방 안에서 당신과 똑 닮은 당신이 만들어집니다. 똑 닮은 당신은 당신을 찾아내 죽이려고 할 것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방은 당신이 방에서 나가는 즉시 금빛에서 핏빛으로 바뀌게 됨. 이 방은 무조건 안전하므로 수칙서를 충분히 외운 뒤에 나가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방의 문을 열면 그때부터 8시간의 제한시간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방이 다른 세계 리가히 숲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문을 연 그 순간부터 이 방은 더 이상 안전한 방이 아니게 되므로 그냥 바깥으로 나가시길 추천합니다. 방에 계속 있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면 신속히 자살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문을 열자마자 사망하셨습니다. 이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그것과 눈을 똑바로 4초 이상 마주보지 말고 그것이 어떤 말을 하던 간에 말을 하지 못하는 척 하세요. 말만 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살인, 폭력, 신체훼손, 사지절단을 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 이상과 피해는 가할 수 있으므로 문을 열기 전에 충분히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문을 열자마자 나타난 그것이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손전등을 비추거나 풍선껌을 씹거나 권총으로 자살하시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그것은 이곳에서 탈출하기 직전까지 당신의 곁을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당신이 말을 하게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8시간 안에 리가이 숲을 돌아다니며 미로 저택을 찾아내세요. 찾아내는 도중에 멀리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재빨리 그 소리가 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세요.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알아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멀리서 볼 뿐이니깐요. 8시간이 지나면 소리는 믿을 수 없이 한순간에 가까워질 것이니 자살 도구도 이때 찾아내세요. 만약 미로 저택을 찾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늘을 봐주세요. 미로 저택에 가까워지면 하늘은 짙은 파란색에서 새빨간 핏빛으로 서서히 바뀔 것입니다. 단, 이때 달을 유심히 봐주세요. 달이 서서히 금음달로 바뀔 것입니다. 만약 금음달에서 사구로 바뀌기 직전이라면 즉시 자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신과 같이 인간처럼 보이는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을 보았냐고 묻거나 핑크색 방이 어디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말로 답하지 마시고 고개를 젓거나 손가락으로 아무 방향이나 가리키세요. 그것은 납득하고 갈 길을 갈 것입니다. 단, 이때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당신은 그것에게 살인, 폭력, 시체훼손, 사지절단을 하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표현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한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당신과 같은 처지였던 그것들을 더욱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정신적 이상과 피해를 유발시키므로 최대한 빨리 미로 저택을 찾아내세요. 그것들이 계속 당신을 쳐다볼 테니깐요. 당신과 똑같은 처지의 인간이었던 시체 더미를 보면 마음을 단단히 여기십시오. 그 근처에 시체 더미를 만드는 원흉이 있을 테니깐요. 대부분은 나무겠지만 간혹 땅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땅을 잘 보며 나무들이 최대한 없는 정중앙으로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무나 땅과 눈을 마주치면 미친 듯이 웃음으로 눈을 마주칠 것 같다면 그냥 눈을 감으시거나 손으로 눈을 안 보이게 하세요. 만약 미로 저택을 찾아내셨다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대문을 다시 닫는다면 그 순간부터 리가이 숲 쪽을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정신적 이상과 피해는 소리만으로 충분합니다. 미로 저택에 들어가셔도 이 방의 문을 열자마자 나타난 그것은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더욱 지속적으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게 하거나 말을 하게 만들 것이니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미로 저택은 말 그대로 미로입니다. 제한 시간이 되기 전까진 미로 저택에는 당신과 그것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출구를 찾아내주세요. 제한 시간 8시간이 된다면 리가이 숲에 있는 그것들이 미로 저택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큰 손전등을 가지고 계시다면 손전등을 켜시고 문에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문에 그것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문은 탈출구로 향하는 문이 아니므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데 잠겨져 있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어떻게든 부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서지지만 만약 부서지지 않는다면 근처에 다른 탈출구로 향하는 문이 있길 간절히 기도하세요. 큰 손전등을 그것들에게 비추면 그것들은 즉시 비명소리를 내며 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며 손전등은 전원만 켜두면 빛을 아주 서서히 잃기 시작하므로 위급 상황이 아니면 전원을 켜지 마세요. 노란색 가방이나 행운의 금빛 가방을 착용하고 계시다면 가방이 올바른 문을 말해줄 것입니다. 단 노란색 가방의 경우는 거짓말을 하는 그것이 한 명 존재하므로 그 한 명을 판단하고 싶다면 풍선껌을 최대 2개에서 7개 이하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큰 손전등, 노란색 가방, 행운의 금빛 가방이 없으시다면 아래 중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 행하여 주세요. 이 방의 문을 열면 나오는 그것과 눈을 4초 이상 마주 보세요. 정말 최후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 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뒤의 일은 굉장히 끔찍하겠지만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나을 것입니다. 들어온 입구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입구가 열립니다. 그곳이 리가이 숲일지, 핑크색 방일지, 또 다른 미로 저택의 방일지, 완전히 새로운 다른 세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입구를 여는 것은 딱 한 번뿐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탈출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미로 저택은 중간에 길이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한 시간 일찍 미로 저택에 발을 들였다면 계속 문을 열며 돌아다녀 보세요. 다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크기까지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 세 가지 방법을 전부 다 실행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자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탈출구는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는 레드카펫에만 들어가면 당신은 생존한 것이므로 안심하세요. 그 후에는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원하는 곳의 층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안심하세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전 이미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당신에게 진실만을 담긴 규칙서를 줘서 저와 동등한 입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슬슬 외우실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이 방은 환기가 안 되니깐요. 3일 전 동해 해변에 추락한 유성우에서 미확인 바이러스가 관측되었습니다. 체액으로 감염되며 확인된 감염자는 12명이며 해변에 있는 1m에서 2m 크기의 바위와 접촉하신 분들은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발열, 기침, 땀 흘림, 오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 있는 임시 격리 감독시설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인된 감염자는 5,293명입니다.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 남부 5km 지역에 규모 2.5 지진 발생, 여진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이러스 변이 현상은 4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로 변이 바이러스는 소화효소의 이상으로 채식이 불가능하며 불을 극도로 경계하는 증상을 가졌습니다. 확인된 감염자는 13,024건입니다. 증상을 보유 중이신 시민은 가까운 병원의 격리시설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민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언비어에 동요하시지 마시고 재난경보를 지속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일 4월 6일 10시부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주변 폭염 취약계층 돌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북도 북부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합니다. 강원북도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에 따라 새로운 변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어 언어 능력이 마비되며 눈에서 충혈이 발생합니다. 확인된 감염자는 32만 1941명입니다.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백신 개발이 지체되고 있으며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의 모든 병실이 가동 중임에도 병실이 부족하여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절대 접촉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쓴 뒤 모든 방문을 잠그며 외부에서 환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X 표시를 창문에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제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적색경보를 발령합니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시민분들은 모든 창문을 닫으시고 각각의 집마다 검사관이 방문하여 물자와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확인된 감염자는 92만 8,374명입니다.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색경보를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확대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심한 발작 증상과 고열, 언어 능력 상실, 안구충혈, 청각 능력 상실, 물공포증, 불공포증 등이 있습니다. 확인된 감염자는 5,472만 8,189명입니다.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12시 23분경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에 적색경보와 긴급 국외 대피령을 지시하며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에 경계경보와 국내 대피령을 지시합니다. 감염자의 수는 982만 명으로 예상되오나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전은 고립되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세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적색경보를 발령합니다. 저수지와 상수도에도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확인되오니 생필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염자 수는 2,83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모든 시민들은 인천으로 이동하고 대기하고 있는 구조선에 탑승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현 감염자는 3천만 명 이상입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능력, 그 외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엔군이 개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유엔의 통제하에 속하며 현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알릴 것을 약속합니다. 남은 생존자는 약 1,000만 명입니다. 인천의 과도한 물자와 시민들이 집중됨에 따라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빠르게 대피하십시오. 새로운 변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변이 증상은 확인할 수 없으니 신속히 인천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제17보병사단과 제3경비단이 서울특별시에서 접근하는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제52보병사단, 제5기 가벼단이 협력하여 인천광역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로 많은 민간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낮에만 활동하며 통조림 같은 밀폐된 음식만을 섭취하십시오. 강도를 피하기 위해 모든 창문은 커튼을 닫거나 철판을 붙여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십시오. 살아있는 감염자를 마주쳤을 시 절대 접촉하지 마시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구역은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체를 마주쳤을 때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라이터를 꺼내어 소각하십시오. 소각 시 연기를 들이마시지 마십시오. 저번 전투로 인하여 남은 생존자는 약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172만 생존자 여러분, 행정안전부를 유지할 공무원들이 거의 모두 감염되어 마지막 발신이 될 것 같군요. 인천항에 72척의 유엔군 구조선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조선은 일본과 중국의 항구로 대피할 예정이었으나 그곳도 바이러스가 퍼져 캘리포니아의 난민 캠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저도 감염된 상황인지라 대피하진 못할 것 같네요. 한국에서 최초로 폴 바이러스를 발견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아시아 부근에서는 생존자 소식을 찾기 어려우며 아메리카에서는 캘리포니아 난민 캠프에서부터 시작된 폴 바이러스가 미국 서부와 동부의 일부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유럽은 독일, 프랑스 등 인구 이동이 많은 국가부터 스위스의 지하 벙커까지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이 바이러스의 손에 떨어질 때까지 버텼지만 아일랜드로부터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무정부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희망은 미국의 동부 일부와 남극입니다. 살아남은 3억 900만 명의 사람들 모두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약 3억 900만 시민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온 지 5년하고 1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린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은 미국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터키의 키프로스, 그리스의 에게해 지역의 작은 섬들, 일본 오키나와의 섬입니다. 남극에 전초기지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추위와 식량 자급의 문제로 중지되었습니다. 미군과 유엔군 그리고 여러 망명국가의 군대가 도심을 통제하여 감염자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 백신 개발 시설은 감염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곳이 감염되지 않을 리가 만무하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백신의 개발보다는 감염자 확산의 저지입니다. 모든 시민들은 집에서 대기하시고 우리 유엔 총사령부의 보고품만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주, 섬, 지역들에서 전세계 통신망 스타링크를 이용하여 각각의 상황을 공유하며 통제할 예정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얽히며 혼잡해질 수 있다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남은 희망은 3억 800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루이지애나 주의 남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많은 수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감염자들이 도움을 청하려 34번 고속도로를 통해 루이지애나 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리에 어떠한 무리가 나타나 도움을 청하더라도 집에 존재하지 않는 척을 하십시오. 곧 죽을 자들입니다. 가끔은 인간성을 버리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적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선박으로 들여온 식수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오키나와의 모든 시민들은 즉시 모든 음식의 섭취를 중단하시고 어떠한 사람과도 같이 있지 마십시오. 82만의 시민 중 37만의 시민들의 집에 감염된 식수가 배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6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모든 시민들은 옥상으로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이 섬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멋진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82만의 시민 중 73만의 소중한 시민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대하고 영원한 일본 만세. 우리의 고향 오키나와 만세. 미국 시민 여러분, 여름의 더위가 절정에 미쳤습니다. 전기 생산 시설들이 가동을 정지하여 등불 하나 밝히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절대 창문을 열면 안 됩니다. 우리 유엔군이 감염자의 시체들을 소각하고 있으며 연기를 절대 들이마시면 안 됩니다. 더위에 사망한 인구는 현재 8,29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루이지애나 주의 적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종과 다르게 최대 25m까지 호흡기로 전염이 가능합니다. 유엔 사령부는 텍사스주 34번 고속도로, 16번 고속도로에 폭격을 실시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연기가 몰려오니 창문을 확실히 밀폐시키고 문의 틈을 확실히 막아주십시오. 루이지애나의 청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루이지애나 주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분들은 보급품으로 배부한 방독면을 쓰시고 옥상으로 올라가 헬리콥터의 구조를 기다리십시오. 이웃끼리 그리고 가족끼리도 절대 접촉하지 마십시오. 방독면을 벗지 마십시오. 방독면 수가 부족한 경우 공동체 내에서 이곳에 남을 사람을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방독면 안 통해. 방독면이 바이러스의 입자를 거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폐 방독면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방독면은 매우 차폐되어 있어 숨을 쉬기 힘드니 어린 아이들에게 사용법을 확실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생존자 약 3억 240만 명입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과 바이러스가 포함된 연기가 아래로 밀려나며 아래서 구조대기 중인 생존자들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10분 후에 생존자들이 옥상으로 올라옵니다. 미시시피주 키프로스 섬,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적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하여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이 더욱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자 2억 7,283만 명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청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버지니아의 복균자들이 고속국도를 타고 진입하며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주 중이신 모든 시민분들은 집 앞에 대기 중인 수송 차량에 탑승하여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로 이동 바랍니다. 키프로스 섬에 청색 경보를 발령하였으나 모든 시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 생존자 약 2억 5,235만 명입니다. 플로리다주 북부에 적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남부에 청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플로리다에 진입한 어선의 물고기가 감염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류에게만 해를 미치는 바이러스에서 다른 생물에게도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변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까마귀, 꿩, 참치, 다람쥐, 개, 소, 양, 돼지, 고양이 생물을 보는 즉시 유엔군에 연락하시면 사살 처리하겠습니다. 위 조치로 식량 생산이 감소하여 기아가 예상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위 경보를 보고 밖으로 나가 식량을 구하다 감염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밖은 위험합니다. 현 생존자 1억 9,832만 명입니다. 조지아를 제외한 미국 전 지역에 적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엘라베마주에 청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조류 서식지에 폭격을 실시하였으며 절대 새를 만지지 마십시오. 시민 여러분, 조지아를 제외한 미국 전 지역이 바이러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조지아주는 모든 조류를 사살하고 소, 양, 돼지 등 모든 동물들을 사살하고 소각 처리했습니다. 이 조치로 더는 시민의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조지아 외 모든 시민들에게 애도의 표현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조지아주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현 생존자 약 5,821만 명입니다. 조지아주는 더 많은 인구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조지아주 외부에 있는 시민들은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급품에 담겨있는 하얀 알약을 섭취하십시오. 인도적인 죽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조지아주의 남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상수원이 오염되어 지하수를 섭취할 수 없으며 무조건 유엔군이 지급하는 생수를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모기와 파리도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부된 해충 스프레이를 사용하되 옆면 투명 플라스틱이 검정색으로 변해졌으면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저 불량품입니다. 현 생존자는 약 2,728만 명입니다. 모든 시민들께 알립니다. 신체 정신의 일부가 결손되지 않은 성인 남성 여성들은 방독면을 쓰고 조지아 임시 중앙터미널로 집결하시길 바랍니다. 집결하신 분들에겐 화염방 사기와 바이러스 차 회복을 제공할 예정이며 조지아주 방어선 외부의 모든 시체와 물건들을 소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집결자에겐 소정의 보상금과 안전한 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징집된 시민들이 조지아주 방어선을 돌파하여 진격하고 있습니다. 시체와 여러 물품들을 소각하며 바이러스를 제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침, 발열, 발작, 오한, 불공포, 물공포의 증상이 있다면 배부된 하얀 알약을 먹고 계속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인류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방어선을 돌파한 제1민병사단의 통신 가능자 수가 줄기 시작하더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 유엔군은 헬리콥터로 조지아 주변 일대 애틀랜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방어선을 고수하며 인류의 희망이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생존자는 약 1,294만 명입니다. 제1민병사단의 전멸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수구, 파열된 파이프를 피하십시오. 하수구의 쥐들이 감염원이 되어 제1사단을 감염시켰고 결국 전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모든 실내를 밀폐하십시오. 가족들도 감염자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동료였던 자들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각각 따로 생활하며 생필품은 알코올로 소독한 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조지아주 방어선이 위험합니다.
현 생존자는 639만 명입니다. 조지아주의 구축한 방어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적군의 맹렬한 공세도, 핵폭탄도, 전략적인 포위 전술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부부터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버리며 처절하게 생존했습니다. 대피 중인 시민 위에 폭탄을 퍼붓고 진통제를 쥐어주고 불구덩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이걸 보는 235만 시민 여러분들도 대부분 감염됐을 거라 추측합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은 밖으로 나오십시오. 서로 껴안고 즐겁게 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찬란했던 인류의 멋진 최후를 축복하며 모두 행운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신권 이탈, 통신 불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안전하고 행복한 꿈을 위하여 강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책자는 본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드린 교재이므로 필요하시다면 강의 시간에 함께 봐주셔도 무관합니다. 본 강연에 앞서 혹시 강의를 듣는 도중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고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내 맘대로 조종하려는 것 말이에요. 루시드 드림이나 우리말로는 자각몽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꿈을 꾸는 동안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잠이 들고 꿈을 꾸게 되었을 때 되도록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려 하지 말아주세요. 꿈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과 그것에 대한 감정은 점점 더 구체화하고 사실적으로 바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목숨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잠에서 영원히 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단 예외의 경우로 여러분이 위험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꿈이라는 걸 자각하는 게 더 안전할 거예요. 그때에는 아래의 수칙들을 잘 보고 주의하여 주세요. 꿈이라는 것을 자각했어도 아직은 괜찮아요. 혹여나 주변 모습이 점점 사실적으로 바뀌더라도 그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주세요. 꿈속 그것들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니까요. 현실 세계에서 안전한 것들은 대개 꿈속에서도 안전할 거예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위험한 것들이 꿈속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말아주세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 위험은 더 크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줄 거예요. 만약 꿈에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등장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곳이 꿈속이라는 것을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현실 세계의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저 여러분의 꿈속에서 생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만약 그것들이 꿈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여러분과 같아지려 하기 위해 여러분을 쫓아 갉아먹으려 할 것이고 설령 당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인지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꿈속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설령 그곳이 여러분의 집과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 세계의 여러분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느냐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만약 꿈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소 무섭거나 기괴한 내용이라면 항상 긴장하며 늘 주변을 살피고 자기 몸을 최대한 보호하세요. 꿈속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괜찮아요. 설령 여러분이 칼에 찔렸다거나 어딘가에서 추락한다고 해도 상관없죠. 그러나 그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충격을 받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라도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세요. 1번 항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큰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니까요. 그러나 꿈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안 좋을 일이 생긴다면
그날 꿈에서 깬 후 즉시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확인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꿈들 속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인해 서로 맞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연구된 자료가 없지만 적어도 꿈에서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 그 사람이 꿈속에서 오랫동안 갇히게 되거나 심하게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꿈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지 않았는데 친해지려 하거나 아는 척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꿈속에서의 그 사람과 친해진 결과 그 사람은 현실에서 당신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든 부분이기에 이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설령 꿈이 행복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방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게도 하지만 큰 기쁨과 쾌락으로도 얼마든지 당신을 조종하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주세요. 인간은 절대 계속 행복하다는 감정만을 느낄 수 없으며 또 처음엔 행복이었던 것이 나중엔 당연한 것이 되어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심하게는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꿈속에서의 어떠한 이성이든 여러분을 유혹하고 당신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려 한다면 절대 잠자리를 갖지 말아주세요. 그들과의 관계를 가진 이후 영영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의 꿈속에서 망령과 같이 남게 되었어요. 꿈속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지 말아주세요. 만약 당신이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깰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다면 꿈속 세상은 점점 뒤틀려질 것이며 완전히 꿈속이 소멸하기 전에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 강제로 탈출해주세요. 3가지 방법이 있으며 가능한 한 먼저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탈출하여 주세요. 꿈속 세상에서 어디가 되었든 비상구 표시가 되어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면 평소엔 없었던 엑시트라는 버튼이 생길 텐데 다른 사람이 타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찾아 탑승 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5층 이상의 건물을 찾아 올라간 후 눈을 감고 숨을 참은 후 뛰어내려주세요. 아래부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꿈을 자각하게 된 이후에 관한 설명입니다. 혹시나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또 꿈속 공간이라면 강연을 듣던 나는 순간 화장실이 너무 급하여 조용히 손을 들고 강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밖에 나와 화장실을 가려 하는데 1층이었던 것인지 화장실은 도어락으로 잠겨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이었다. 하는 수 없이 비상계단을 통해 문을 열고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였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난 잠에서 깨어났다. 뭐지? 요새 너무 강의를 많이 들어서 설마 꿈도 그런 비슷한 꿈을 꾼 건가? 그런데 잠에서 일어나 보니 내 손에는 아까 강당으로 들어오며 받았던 책자가 손에 들려 있었다. 순간 움찔하며 책자를 던져버리고 침대에서 일어난 난 밖으로 나가보려 하였다. 방문을 연 순간 아무것도 없는 끝도 없는 광활한 대지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자, 얘들아, 30분 됐다. 5시 반부 집합. 자리에 앉고 도복이랑 띠 잘 입고 왔지? 다 잘 입고 왔네. 야, 오늘 사람 왜 이렇게 없냐? 어제까지만 해도 10명은 넘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5명도 안 돼. 이상하네. 놀러 나갔다고? 그래, 일단 수업하자. 아,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어제 신입생 한 명이 규칙 안 지키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거 다들 알지? 그래서 관장님이 오늘 수업 시작 전에 규칙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하라고 하셨거든. 아는 얘기라고 흘려듣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라. 우리 태권도장은 12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지? 하지만 사부님과 관장님은 수업 준비랑 도장 청소를 해야 해서 원래는 10시부터 문을 열어놓고 있어. 근데 일찍 오더라도 11시 이전에는 절대로 태권도장에 오면 안 돼.
너희들 무슨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밥도 안 먹고 11시 이전에 오냐? 이유는 알지 않는 게 더 좋을 거고, 암튼 밥 먹고 11시 이후에 와라. 같은 이유로 사부님과 관장님은 11시에 태권도장 문을 닫는데 되도록이면 10시 이전에는 나가라. 추가적인 운동 같은 경우라도 10시 전에는 끝내고 나가라. 안 나가면 사부님이 내쫓는다. 무섭다고? 어차피 5시 반부는 10시까지 추가 운동할 일 없잖아. 우리 태권도장의 사부님은 나 하나고 관장님도 한 분밖에 없으셔. 나하고 관장님하고 다 결혼 안 했고 연애도 안 하고 있고 관장님이나 사부님 친구가 놀러올 일 절대 없고 앞으로 내가 이곳을 나가기 전까진 절대 새로운 사부님을 뽑을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보던 사부님이나 사부님 친구 혹은 애인이라며 너에게 말을 걸면 무시해. 다시 말하지만 사부님과 관장님 다 독신이고 친구가 놀러올 일은 절대 없다. 하지만 입고 있는 도복이 빨간색이라면 인사 정도는 해도 돼. 하지만 인사 외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도 알지만 사부님은 항상 흰 도복을 입고 있어. 사복 안 입냐고? 물론 태권도장을 나가면 나도 사복을 입지. 근데 태권도장 안에선 항상 흰 도복이다. 사부님이 메고 있는 띠에는 왼쪽. 너희들 기준으론 오른쪽이지. 암튼 그쪽에 사부님 이름이 적혀 있어. 하지만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름이 너희들 기준 왼쪽에 적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이 적혀져 있다면 이미 나가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귀를 작게 말해. 눈 질끈 감았다 뜨면 돌아와 있을 거야. 도복과 띠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렴. 도복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띠는 한 달에 한 번 빨아야 한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띠가 바뀌는 유급자 친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유품자와 유단자는 꼭 띠를 한 달에 한 번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옷에 스며드는 걸 막아줄 거야. 유급자, 흰띠, 노란띠, 초록띠, 파랑띠 등등 색깔띠를 메고 있는 사람. 유품자, 품띠, 검은띠를 메고 있는 사람. 유단자, 만 20세가 넘으면 태권도 시험을 통해 품에서 단으로 올라가는데 단으로 올라간 사람. 도복하고 띠는 꼭 잘 입고 와라. 사부님 왜 하복 안 주세요? 사부님 왜 동복 안 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도복 입고 와. 사부님이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이면 히터 빵빵하게 틀어주잖아. 그리고 운동할 때 도복 입는 게 뭐 어때서? 갈아입기 귀찮다고? 갈아입고 와. 사복 입으면 그들이 착각해서 데려갈 수도 있다고. 신입생이 이 수칙 안 지켜서 크게 다친 거니까 다들 주의하고. 알겠지? 우리 도장에 색도복이 있어. 흰색은 기본적인 도복 색깔이고 2품 이상은 검은색, 3품 이상은 빨간색 색도복이 구매 가능하지. 하지만 우리 도장에 다른 색깔 도복은 없어. 색도복은 검은색, 빨간색 두 가지뿐이야. 그러니까 검은색과 빨간색 제외 다른 색깔 도복을 봤다면 그 자리에서 찢어. 찢을 수 없다면 창문 열고 던져버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 중 하나지. 우리 도장 곳곳에 가위가 있는 이유도 그거란다. 우리 태권도장에는 창고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창고가 없다는 건 창고로 통하는 문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만일 태권도장에 들어왔는데 평소엔 벽이던 곳에 문이 생겼다면 즉시 사부님이나 관장님께 말해줘. 다시 말한다. 우리 태권도장에는 창고가 없어. 근데 진짜 혹시 몰라서 말하는데 만약 너희들이 그 창고에 들어갔다. 거기서부터 사부님이나 관장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우리 도장에는 방학마다 특강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쌍절곤이나 익스트림 체조나 음악줄 넘기 등등 여러 가지 특강을 진행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 태권도장에서 시범용 발차기는 특강으로 가르치지 않아. 너희도 배워봐서 다 알 텐데 시범용 발차기 할 때 송판이 많이 들어가거든. 하루에 30개? 40개 정도 깰 건데 송판 파편에 다칠 수도 있고 송판 잘못 차면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 정도만 알아도.
익스트림 체조는 너희들도 처음 듣는 거일 텐데 얼마 전에 사부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쉽게 설명하자면 덤블링? 덤블링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 그런 거하고 매트 운동을 다 합쳐서 익스트림 체조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하다가 손목 나가거나 발목 나가거나 머리부터 착지해서 크게 다치는 사람이 꼭 있어. 하지만 익스트림 체조 특강을 받고 다음날 허리나 등이 아프다면 파스 같은 거 붙이지 말고 사부님이나 관장님한테 와. 뭔가를 붙여줄 텐데 그걸 붙인 채로 수업 들어. 어느 순간 그건 사라져 있을 거고 통증도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쌍절곤 수업은 보통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아. 우리 태권도장에는 철로 된 쌍절곤밖에 없는데 그거 휘두르다가 다치면 큰일 나거든. 머리 잘못 맞으면 진짜 기절한다고. 만약 사부님이 창고 가서 쌍절곤 가져오라고 한다면 그건 사부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즉시 관장님한테 말해. 근데 가끔씩 보면 공이 어느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혹은 띠가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서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부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띠나 공은 다시 주긴 할 건데 어디선가 띠를 주었는데 만약 딴 사람 거다. 주인 찾아주고 자기 거다. 그럼 주운 띠는 반납해줘. 또 어디선가 공을 주었다면 그건 즉시 사부님이나 관장님한테 줘야 해. 알겠지? 하지만 띠나 공이 검붉은색이라면 절대 줍지 마. 너희들을 속이기 위한 함정 같은 거라 생각해. 우리 도장에 검붉은색의 띠나 공은 절대 없어. 알겠지? 욕 금지, 폭력 폭행 금지, 성적 묘사나 발언 금지, 뒷담 금지.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너희들 욕 쓰는 거 사부님이 모를 줄 알았지? 쓰지 마라. 부탁이다. 자, 규칙은 여기까지고, 야,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벌써 20분이나 지났네. 그럼 늦게라도 수업 시작하자. 주장,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태권도장의 사부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교육을 하기에 앞서 우리 태권도장에서 사부님으로 일하면서 지키셔야 할 규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태권도장은 12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장 청소나 수업 준비와 의식을 위해서 적어도 10시 이전에 출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들 간의 계약이며 당신이 여기서 일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또한 다음 사부님이 오신다면 인수인계로 의식 진행법을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같은 이유로 퇴근은 11시에 태권도장 청소를 마치고 의식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퇴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태권도장의 사부님은 당신 한 명뿐이고 관장님도 저 하나입니다. 저는 결혼 안 했고 연애도 안 하고 있고 친구가 놀러 올 일 절대 없고 앞으로 당신이 이곳을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새로운 사부님을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다른 사부님이나 저의 애인 혹은 친구를 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독신이고 친구가 놀러 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부님이나 관장님이 입고 있는 도복이 빨간색이라면 인사나 간단한 이야기는 해도 됩니다. 5분은 넘기지 마세요. 5분을 넘기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부님과 저의 의상은 흰색 도복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다른 색 도복은 착용을 금지합니다. 도복과 띠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도복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띠는 한 달에 한 번 빨아서 입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당신 옷에 스며드는 걸 막아줄 겁니다. 우리 태권도장에서는 하복과 동복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 흰 도복과 색 도복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세요. 그 학생은 운이 좋으면 응급실에 실려가는 정도로 그치지만 운이 나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장에는 색도복이 있습니다. 흰색은 기본적인 도복 색깔이고 2품 이상은 검은색,
3품 이상은 빨간색 색도복이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장에 다른 색깔 도복은 없습니다. 색도복은 검은색, 빨간색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색과 빨간색 제외 다른 색깔 도복을 봤다면 그 자리에서 찢으세요. 찢을 수 없다면 창문을 열고 던져버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우리 도장 곳곳에 가위가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매일 출근했을 시 가위가 제자리에 있는지, 날은 잘 드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슬로 묶어두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위급 상황이 된다면 그 사슬은 잠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태권도장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고가 없다는 건 창고로 통하는 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태권도장에 들어왔는데 평소엔 벽이던 곳에 문이 생겼다면 그날 거울을 좀 더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만약 아이들이 창고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때는 8시 반부 아이들과 같이 퇴근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마저 일을 처리할 테니 퇴근하셔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장에는 방학마다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부님이 가르치실 특강은 쌍절곤과 익스트림 체조인데요. 아까 말했던 음악줄 넘기 등등 여러가지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권도장에서 시범용 발차기는 특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범용 발차기를 할 때 송판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약 40개 정도가 깨집니다. 송판 파편에 다칠 수도 있고 송판을 잘못 차면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정해진 시간 외에 송판 깨지는 소리를 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쌍절곤 수업은 보통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태권도장에는 철로 된 쌍절곤밖에 없는데 그걸 휘두르다가 다치면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잘못 맞으면 진짜 기절합니다. 만약 제가 창고 가서 쌍절곤 가져오라고 한다면 무시하세요. 잘못 말한 겁니다. 가끔 아이들이 공이 어느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혹은 띠가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서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흔한 현상이니 띠나 공은 다시 주십시오. 얼마 후에 아이들이 공이나 띠를 반납할 것입니다. 즉시 깨끗하게 닦은 후 다시 진열해 두세요. 하지만 가져온 띠나 공이 검붉은 색이라면 받긴 하되 바로 불태우십시오. 사무실에 라이터가 비치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장에 검붉은 색의 띠나 공은 절대 없습니다. 욕 금지, 폭력 폭행 금지, 성적 묘사나 발언 금지, 뒷담 금지. 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꼭 지켜주십시오. 당신은 여기에서 39번째 사부님이고 이 수칙을 어겨 실종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자, 규칙은 여기까지고 나머지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정밀 사진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진관을 손수 예약하시고 시간에 맞춰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정밀 사진관 일동은 팔 벌려 환영합니다. 정밀 사진관은 20년간 고객님들의 성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외엔 휴일 없이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밀 사진관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억 보존 및 업무에 필요한 여러분의 사진을 거짓 없이 남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실된 여러분의 사진을 찍기 위해 정용 사진관은 1년의 규칙서를 만들어 여러분께 규칙들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규칙들은 여러분이 가정에 탈 없이 돌아가 사진을 선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규칙서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규칙서는 항상 하얀색 글씨로 작성됩니다. 만약 하얀색 외의 색으로 구성된 문장이 보인다면 규칙서를 읽지 말고 사진관에 입장해 주십시오. 이 경우엔 그것들에게서 여러분을 구할 수는 없으나 그것들이 여러분을 편히 데려갈 수 있도록 사진관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난 규칙서를 읽거나 사진을 찍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어. 사진에 찍힌 널 하러 갈게. 너도 마음에 들 거야. 이 규칙서는 반드시 사진관 앞에 정원 한가운데 자리한 벤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밀 사진관을 예약하시고
예약일에 정밀 사진관을 방문하셨다면 사진관 앞에 녹음이 짙은 정원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관람하시는 건 좋으나 부디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벤치 이외에 그 어떠한 곳에도 앉아주지 말아주십시오. 벤치 외의 공간에 앉으셨다면 후에 사진관에 들어온 여러분이 찍은 사진엔 공백만 보일 것입니다. 벤치에만 착석해 주십시오. 정원 한가운데에 벤치를 찾은 후 착석하셨다면 벤치 구석에 있는 규칙서를 조용히 정독해 주시면 됩니다. 정밀 사진관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정밀 사진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 동안 운영되며 하루에 최대 3팀의 예약을 받습니다. 팀당 촬영 시간은 3시간입니다. 촬영이 끝난 팀은 끝난 즉시 사진관을 떠날 것이 요구됩니다. 가끔 예약 시간에 맞춰 규칙서를 보고 있는 여러분 앞에 이전 시간에 예약한 촬영팀이라며 정원을 걸어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밀 사진관은 예약 시간을 준수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들을 믿어선 안 됩니다. 어떠한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규칙서를 계속 읽어나가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며 사라질 것입니다. 비명을 들으셨다면 추후 정밀 사진관에 들어오셔서 탈의실에 준비된 소금물로 귀를 씻어내시면 됩니다. 규칙서가 벤치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여러분의 기억을 이미 꿰뚫어보고 여러분의 기억을 강탈하기 위해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조만간 여러분께 말을 걸어올 것이며 그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엔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여러분께 말을 걸지 않았다면 당장 벤치에서 일어서 주신 후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복창해 주십시오. 내 기억은 나와 내 인연이 만든 것이며 누군가 베낄 수 있을 정도로 값싼 것이 아니다. 한숨이 들려올 때까지 위 문장을 큰 소리로 복창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완강한 의지를 확인하면 물러갈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미 말을 걸어왔다면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정밀 사진관이 아닐 겁니다.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난 후 정밀 사진관으로 걸어와 문을 열어주십시오. 단 수칙서는 벤치 구석에 놓고 오십시오. 사진관에 입장 전 2번에서 5번의 규칙을 암기해 주십시오. 사진관에 규칙서를 반입하시면 규칙서는 전소되어 사라집니다. 진성을 기울여 작성된 이 규칙서는 세계에 하나뿐이며 이 규칙서를 만들려면 정밀 사진관은 한 달 동안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찍기로 예정된 다음 예약팀은 사진을 찍을 수 없을 것이며 규칙서를 들고 온 여러분 또한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지성을 지니신 여러분은 규칙서를 들고 가고 싶은 미혹된 마음을 뿌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경건히 해주십시오. 정밀 사진관 일동은 소중한 고객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규칙서를 반입하셨다면 저희는 그것에게 여러분의 기억 전체를 넘겨드릴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진에 촬영할 복장을 따로 준비해 오셨다면 착용해도 좋습니다. 정밀 사진관은 사진을 찍으러 오신 여러분들의 니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남양 특집 촬영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으로 남기고자 할 사진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단, 흑색을 띠는 옷만큼은 안 됩니다. 검은 옷을 굳이 착용하셔야겠다면 검은색이 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다른 색의 의류를 겹쳐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밀 사진관의 사진기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을 싫어하고 알록달록한 것은 좋아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사진을 찍는 날인 만큼 오늘은 단조로운 색보단 잘 어울리는 색의 조화로 자신을 뽐내보시길 바랍니다. 옷을 검은색으로 입으면 너는 이제 인간의 기억을 먹을 수 있어. 넌 우리와 함께야. 그분께 감사 인사를 올려. 정밀 사진관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증 및 증명사진 촬영실, 가족사진 및 추억보존 촬영실, 탈의실 겸 소품실, 변질 방지실. 위에 언급된 네 방은 정밀 사진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프런트의 뒤에 있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예약한 시간대와 이름, 찍고 싶은 사진의 유형을 말해 주십시오.
추후 들어가야 하는 방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만약 프런트 직원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방에 들어갔다면 박수 4번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의 문장을 외쳐주십시오. 내 기억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부디 저의 소중한 기억은 먹지 말아주세요. 대사를 외쳤다면 여러분은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잃고 깨어난 곳이 집이라면 정밀 사진관에 연락해 주십시오. 집이 아닌 곳에서 깨어나셨다면 근처에 있는 아무 그것에게 가장 비싼 기억을 줄 테니 현실로 보내달라 하십시오. 여러분만을 위한 사진을 촬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스태프가 사진을 찍기 전 마지막으로 여러 번의 의중을 확인할 것입니다. 변심으로 인해 사진 촬영을 포기하셔도 됩니다. 변심으로 인한 사진 촬영 포기는 예약할 때 고지드렸던 바와 같이 촬영 비용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면 저희 또한 여러분의 사진을 최대한 거짓 없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사진 촬영을 위해 들어오신 방에 대한 주의 사항입니다. 정밀 사진관 일동은 촬영 중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학생증 및 증명사진 촬영실. 사진을 찍기 전엔 항상 촬영자의 앞에 거울이 비치되어 있음. 이는 예약자 자신임을 확인하는 수단. 본인과 다른 외모의 형상이 거울에 비치거나 자신이 착용코자 했던 복장과는 다른 옷을 입은 자신을 거울로 볼 수 있음. 이때엔 예약자가 앉은 의자 옆에 비치된 휴지로 거울에 비친 달라진 자신을 부드럽게 1분 동안 닦아줄 것. 추후 예약자의 거울을 닦는 세심함이 드러날수록 사진을 찍은 예약자의 외모가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지는 것이 확인됨. 1회 한정. 이와 반대로 예약자가 거울을 다 닦지 못했다면 정밀 사진관은 촬영 중지 후 해당 거울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존할 것을 약속드림. 본래부터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맺혔거나 다른 모습이 비치다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앞에 스태프에게 사진 촬영을 의뢰할 것. 가족사진 및 추억보존 촬영실. 이 방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탈의실 및 소품실에 들어가 별 모양 인형과 바늘을 들고 올 것. 촬영실에 들어가면 6세에서 8세로 보이는 여아 존재. 그 여아는 정밀 사진관 대신 해당 방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탈의실 및 소품실에서 들고 온 별 모양의 인형을 쥐어주고 이마를 속삭일 것. 그 별은 너의 기억을 만들어낼 꿈이야. 그 별을 무럭무럭 크게 만들어줘. 여아가 그 말을 들은 후 인형의 정신이 팔려 있다면 3시간 동안 촬영을 즐겁게 진행해도 좋음. 그러나 여아가 그 별 모양 인형을 던지고 예약자를 노려보는 경우가 있음. 그때는 가지고 온 바늘로 손목을 그을 것. 그 후 여아의 주변으로 둥그렇게 피를 충분히 뿌릴 것. 여아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3시간 동안 즐겁게 촬영에 임할 것. 그럼에도 여아가 더욱 환한 표정으로 둥그런 원을 빠져나온다면 정가운데의 의자에 앉아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지을 것. 정밀 사진관은 예약자의 사진을 찍고 추후 열릴 장례식의 영정사진으로 기부 후 유가족께 촬영 비용 전액 환불할 것을 약속드림. 여러분을 촬영한 사진은 저택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대형 사진일 경우 저희 정밀 사진관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액자를 무료로 제작해드립니다. 액자 비용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액자를 벗겨내어 다른 액자로 바꾸는 것만큼은 삼가하십시오. 그 액자는 여러분의 기억이 담긴 사진을 보호합니다. 저희 정밀 사진관이 제작한 액자를 벗겨내셨다면 사진관에서 여러분을 본 그것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기억을 탈취해 갈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의 사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현실도 인연도 없을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넌 이 사진관을 이용한 이상 우린 계속 지켜볼 거야. 너의 기억을 하나씩 먹어치워 줄게. 정밀 사진관의 규칙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밀 사진관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시 뵙길 숙고하겠습니다.